교사가 밥을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애를 더 많이 낳아야 된다? 그건 논리가 아주 잘못된 거라는 거지. 정부가 얼마를 주든, 부형이 얼마를 주든, 입시제도가 어떻든, 집을 주든 우리 젊은 애들은 안 먹힌다는 거지. 1억을 보태준다고 합시다. 그럼 20조예요. 그 돈 어디냐고.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전 출산율 문제는 자연스럽게 극복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다. 네, 저는 84년도에 이제 미국서 경제학위를 하고 한국은행에 한 3년 반 있다가 삼성경제연구소가 생기면서 거기서 실장을 한 2년 하다가 89년서부터 지금까지 숙대 정교수, 명예교수로 있어요. 아니, 그게 문제면 그 인구가 막 늘어날 때는 뭐 안 그랬나? 그냥 막 초등학교가 뭐 사라진다, 뭐 대학이 사라진다 이런 뉴스 보면 좀 무서운 거. 아니, 무섭지도 않지. 그럼 교사들은 무서워해야지. 집 밖으로서 떨어지니까. 근데 그럼 교사는 그러면 교사가 되면 평생 먹고 살아야 되나? 지금 교수도 안 좋은데? 교수 지금 학생이 지금 주는데? 그건 어차피 사회가 변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그런 변화 때문에, 즉 교사가 밥을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애를 더 많이 낳아야 된다? 그건 논리가 아주 잘못된 거라는 거지. 즉 애가 안 나옴에 따라서 생기는 부수한 문제 있잖아요. 교사들의 직장, 교수들의 직장, 학교의 붕괴, 뭐 또는 산부인과의 붕괴, 수반되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애를 많이 낳아라? 그건 아니라는 거지. 아, 그거는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서 우리가 거기에 적응해야 할 문제라는 거지. 저는 그래서 뭐 학교가 무너지고 뭐 이번에 뭐 몇 개의 학교가 문 닫았다. 그러니 심각하다. 나 이렇게 하는 거는 논리에 아주 잘못된 거다. 돈 문제 때문에 안 낳는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 근데 나는 그 돈 문제가 주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 한 거대한 젊은 세대의 추세라고 보는 거지. 난 그걸 문화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먹여 살릴 뭐 구멍도 없으면서 막 10명씩 낳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문화였거든. 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 그 왜 그렇게 많이 낳았냐? 뭐 그 당시에 문화로서 지적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많이 죽으니까. 어쨌든 뭐 대책이 없이 많이 낳았어. 그때 웃기는 건 뭐냐면 못 사는 사람일수록 많이 낳았어. 부잣집은 딱 한둘만 낳고 그랬어. 오케이? 이 지금 뒤집어져 가지고 안 낳는데 보자고. 50년, 60년 전에 가정 중에서 잘 사는 사람은 두셋밖에 안 낳았어. 못 사는 사람은 대책 없이 많이 낳았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때 잘 사는 사람들도 두셋밖에 안 낳았거든. 안 낳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굉장히 잘 사라지면서 이제 먹고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 10명, 20명 낳아도 문제가 없을 거거든. 그런데 오히려 안 낳는단 말이야. 이거는 첫째 경제적인 이유는 난 아니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문화? 애 싫다, 나 애 밤늦게 일 나가지고 뭐 젖 먹이고 뭐 똥걸레 나 싫다. 그런 문화라는 거지. 학교 뭐 경쟁, 그건 너무 포사스러운 이야기 같아. 학교는 낳고 나서도 7년, 8년 지나서 학교 들어가.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경쟁이 거의 없어. 경쟁은 있다고 하면 고등학교 때나 뭐 경쟁, 그러니까 애를 낳고도 한 5년 지나서야 입시 경쟁이 있는데, 그럼 젊은 애들이 15년 뒤를 미리 생각해서, 우리 애 낳으면, 입시가 치열할 테니까 애를 안 낳는다? 아니, 자기가 애를 낳으면 걔가 수능 탑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15년 뒤에 어떤 입시 경쟁 때문에 안 낳는다? 난 그거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본 게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 경제가 그 발전 속도가 빨랐지. 유럽이 100년 걸려야 할 거를 우린 30년 만에 했거든. 그러니까 6년이 100년 걸려서 나타날 일을 우린 30년 만에 겪는 거지.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0.82 합계 출산율이든 뭐 미국이, 그건 그들의 초이스라는 거지. 응? 그들의 선택이라는 거지.
자, 그 선택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가 학교 문제라든지 뭐 많으니까 이걸 학교 출산율을 끌어올려 보자라고 발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대를 거스르는 되지도 않는 일이라는 거지. 즉, 지금과 같은 문화에서 정부가 얼마를 주든 또 뭐 부영이 얼마를 주든 뭐 입시 제도가 어떻든 집을 주든 우리 젊은 애들은 안 먹힌다는 거지. 근데 그 안 먹히는 걸 가지고 애써서 말을 끌어다가 안 먹으려는 물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안타깝고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잘못 보고 있다는 거지. 비평가들이나 합계 출산율의 저하를 크게 걱정하고 뭐 나라가 꼭 내일 모레 망할 것 같이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게 매우 잘못된 것인데 우리 인구가 5천인데 이게 3천만이 되면 그럼 나라가 망하나? 나라 안 망한다고 생각해. 오히려 3천만이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이제 되게 뭐 최재천 교수가 그 이야기했다가 되게 언론에서 욕을 많이 먹었다 하더라고. 뭐냐면 5천만 인구가 이 작은 땅에서 똑딱거리고 사는 것보다 3천만이 좀 더 넓게 환경을 좀 더 넓게 그게 훨씬 더 살림살이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왜 3천만이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냐? 나는 그런 생각에 나는 가까워요. 애를 안 낳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네. 뭐 나뿐만 아니라 내 세대가 대부분 형제가 7, 8, 9, 10이거든요. 그 7, 9, 8의 생활에서도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랬지만은, 그런 데 익숙해 있는 사람이, 어쩌면 우리 젊은 애들이 거기에 아주 쩔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걔들이 왜 애를 안 낳는가에 대한 그 원인은 전 하도 다양해서 우리가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친척이 많다는 것 자체가 그게 덕이 아닌 거죠. 귀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기도 아마 혼자서 자랐을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이 대부분 형제가 한두 명에서 자랐고, 그리고 그걸 충분히 즐겼고 거기에 익숙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애를 왜 낳아야 되지? 애를 낳아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럼 미국은 왜 그럼 애를 낳냐? 그럼 미국은 애들이 뭐 유교 도덕이 우리보다 더 투철해서 씨를 대대로 물려줘야 된다? 아니잖아요. 그 유럽 애들이 우리보다도 합계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아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즐거움, 아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주는 어떤 가치, 이거를 그들이 보기 시작한 거죠. 아니, 이게 우리 젊은이들도 난 그 문화가 바뀔 거라고 봐. 안 낳는, 결혼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던 그런 나쁜 문화가 바뀔 거라고 보는 게,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거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그 애완견이라고 하는 게 주는 굉장한 기쁨이 있거든. 근데 애완견이 보통 10살에서 15살 죽어요. 그럼 한 사람이 개를 기르면 평생 동안에 개를 한 5명, 6마리를 길러요. 그러니까 기를 때는 굉장히 좋지, 친하고. 근데 늙어서 죽잖아요. 상처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30대 아이들이 아이를 안 낳고 뭐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거나 아예 결혼 안 하거나 오히려 애완용만 끼고 인생을 즐기는 이런 세대들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있을 거라. 만약에 내 아이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인생에 큰 보탬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출산율은 자연히 올라갈 거다.
지금은 이 젊은 세대가 아이가 주는 그 처음 나와서부터 자라면서 커가는 것에서 느끼는 부모의 그 기쁨을 얘는 상상을 못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전 출산율 문제는 자연스럽게 극복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다. 그리고 굳이 돈을 쓰고 싶으면 낳은 아이한테라도 좀 더 정부가 오케이 낳기만 하면 우리 정부가 재정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미래의 부모들이 한번 나와볼까? 다음은 몇 살 때까지는 그냥 분유서부터 기저귀서부터 다 대준대. 그래? 그러면 그래서 이 애들이 이렇게 돌아서기까지 거기에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정부가 50조 아니라 500조를 쓴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기르는 것에 주는 그 기쁨을 깨닫게 되기까지에는 저는 돈 때문에 또는 집 때문에 아이를 낳게 되는 문화가 형성될 거라고는 나는 생각하기 힘들어요. 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애 낳는 것의 기쁨을 깨닫는 단계까지는 못 갔는가? 그거는 재밌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는 한데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그것 말고도, 즉 애를 낳는 거가 주는 기쁨 말고도 너무 기쁨을 주는 것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지. 아까 애완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뭐라 할까? 그 자동차? 여행?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즐길 만한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여행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본격적으로 여행을 허용하고 해외여행을 하기 시작한 게 한 20년 안 됐거든. 한 20년 전서부터 이제 우리가 2000년대 들어와서 첫째 돈의 형편이 좀 있고 경제적으로, 둘째 이제 제도가 이제 여가가 좀 있으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막 이제 20살 때 막 그렇게 막 여행도 못 가고 돈도 없지만 제도 자체가 허용이 안 돼 갖고 못 가다가 어느 정도 우리 경제가 막 살아나면서 막 풀리니까 여행을 가야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유럽 한번 다 갔다 와야 되고 일본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행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가야 할 때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서 평생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갔다 오니까 그게 결국은 결혼이나 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을 만들 수가 있겠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하나 있겠고, 자기가 평생에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진 거지. 그러니까 20년 선배들한테는 그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제도적으로도 허용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20년 후에 지금 30대 요 전후의 사람들한테는 그 자기가 인생에서 즐겨야 할 여행이나 또는 럭셔리 아이템이나 조금 더 나가면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손에 이제 조금만 하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느라고 결혼이나 아이 낳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선택지 중에서 20년, 30년 선배들은 그 선택지가 아예 없었어. 몇 달을 일해도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었어. 그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선택지가 아이들이 넓어지니까, 유학만 해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6개월 공부하러 가는 거는 일도 아니야.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젊은 세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될 옵션이 많은 것 중에 원업됨이 돼버리니까 그게 결혼을 못하게 하고 아이를 낳는 걸 더 미루게 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조금 지나면 예를 들면 샤넬백 가져보니 장관이더라. 일본 가보니 그렇더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굉장히 그 평생에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번 해보고 나니까 아, 이건 아이를 갖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다. 그런 차원으로 아이들의 인식이 바뀔 때가 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저는 이 출산율이 저는 정상화로 저는 빠르게 올라갈 거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접근할 것은 아니고, 그리고 특히 뭐 집 사주고 돈 사주고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전혀 해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 집을 준다고 애를 낳는다? 난 효과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애를 낳는 해법으로서 집을 주는 것은 첫째, 효과가 없다. 애를 낳을 사람들은 집이 없어도 낳고, 지금 집이 있으면서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애 안 낳는 신혼부부가 전 되게 많을 거라고 봐. 아까 그랬던 문화기 때문에 안 원한다니까? 따라서 집을 주는 것은 첫째, 적어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둘째, 돈은 어디서 나오나? 신혼부부가 1년에 내가 모르긴 해도 1년에 한 신혼부부가 숫자가 전에 나왔던데 한 20만 가구가 될 거예요. 1년에 20만 가구 정도 될 거예요. 그럼 20만 가구에게 1억짜리 집을 돈을 빌려준들, 사준다든지 1억을 보태준다고 합시다. 그럼 20조예요. 예? 첫째, 그 돈 어디 있냐고. 둘째, 신혼부부한테만 주면 그럼 다른 세대들은 나는 뭐냐?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아주 앞뒤가 맞지 않는, 그리고 그렇게 준다고 정치인들이 이야기해도 실제로 신혼부부가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1년에 저는 만 명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럼 1년에 20만 이상의 결혼쌍이 있는데, 신혼부부가 있는데, 정부가 하는 제도로는 10,000명 정도밖에 혜택이 못 돌아간다 그러면 그건 얼마나 그 불만을 초래하는 일이겠어요. 저는 그 경제의 그 구조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책상 발림 저는 대책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둘이에요. 응? 둘이 각각 5천만 원씩 벌어요. 그래서 각각 5천만 원씩 벌면서 5천만 원에 해당되는 만큼 소비를 해요. 그럼 1년에 1억 소비하겠죠. 다 쓴다고 하면. 근데 그거랑 한 명인데 1억을 벌어요. 그 1억을 써요. 일자리는 줄지, 둘에서 한 명이니까. 근데 씀씀이가 2배인데? 이런 거지. 에디아 커피만 마셔요. 국민들이. 5천만 국민이 에디아 커피를 마셔요. 싼 거.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그 절반으로 준 2,500만 국민이 전부 스타벅스에서 마셔요. 커피값이 2배 비싸요. 그럼 커피 매출은 많은 사람이 싸구려를 마시는 거나 적은 사람이 비싼 커피를 마시는 거나 커피 매출은 똑같잖아요. 그게 뭔 문제냐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많다고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럼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나? 문을 닫지는 않아요. 외국인들을 써요. 제조업체는. 그래서 굴러가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 해법이 뭐냐고.
외국인을 싼 인건비로 써가지고 나오는 물건은 값이 싸다고요. 10,000원짜리예요. 근데 이걸 20,000원으로 올리고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급여를 2배로 주는 거예요. 급여를 2배로 줘서 2배로 비싼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결국 어떤 고부가가치로 고부가가치, 고가격, 고임금 이런 사회로 가는 거죠. 지금 저출산 문제가 벌어진 게 꽤 됐어요. 한 10년 됐거든요. 고령화 문제가 돼도 된 게 10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많이 문 닫겠구나. 조금 있으면 중학교 문 닫겠구나. 조금 있으면 대학교도 문 닫는 게 많이 나오겠구나. 그럼 교수들 많이 잘리겠구나. 교사들 많이 잘리겠구나. 그걸 정부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책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터넷 교육을 하는 데로 가든 새로운 수요가 있는 쪽이 있으니까 새로운 수요가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시키든지 해서 그리고 그 학교는 그걸 아파트를 짓든지 아니면 그걸 호텔로 짓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수요에 따라서 그걸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도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생기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산부인과가 어때요? 지난 20년 동안 산부인과가 쭈그러졌죠. 그럼 그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들 길거리 나와갖고 굶어 죽는다고 데모하던가요? 딴 업종으로 바꾼 것 같아요. 딴 업종으로 바꾸든 딴 분과로 바꾸든 걔네들은 다 적응하잖아요. 그죠?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에다 내놓고 그죠? 출산율 늘려달라 요구를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면 되는 건데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런 데는 돈을 쓰지 않고 그냥 애 낳는 데만 몰두를 해서 하니 그게 효과가 없다는 거.